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제6장 우라병으로 부친 송두옥이 사망하다. 오늘은 되게 춥네. 에이그 춥다. 드디어 경호선사가 아버지가 이제 우라병이 났어요. 신병이죠. 심화병. 이때는 경호선사가 경호사 8세 때 돌아가시니까 1857년. 토호 세력으로, 토호 세력은 지방의 유지를 토호 세력이라고 하죠. 우주현, 경사 고향은 군현, 그래서 우주현이라는 현에 속해 있어요. 우주현 마을에서 온통 신임을 받고 전석겁으로서 당당한 삶을 누리며 두 아들을 얻고 행복했던 송두옥이었다. 이때는 이제 그 여자애들 그 딸 둘은 아직 안 태어났고 그냥 그 아들 둘만. 그러나 그러한 부귀영화도 잠시 송두옥은 신임 고을사또가 오자마자 신관사또는 웬일인지 공연한 트집을 잡고 송두옥을 마을 지주에 대접을 하지도 않고 내치더니 원납금 강징으로, 이 원납금은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한다고 나라에 기강을 세운다고 하면서 그 원납금을 자진해서 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송두옥은 마음에 심화병이 생겼더라. 말은 자진해서 대라고 그러는데 그 원님이 다 뺏어가. 그것은 오랫동안 송두옥을 견제해오던 소지주들이 담합하여, 소지들이 있잖아. 대지주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지들이 송두옥의 권세를 꺾고자 작정하고 신임사또에게 거짓을 고해요. 이간질을 시켜요. 항상 세상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빚어진 참사였던 것이었으니 송두옥이 마을 사람들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동사일도 잘 되고 나라들도 둘씩이나 잘생긴 거구들이 태어나니 동석이 동욱이가 건장한 잘생긴 두 아들도 있겠다 하니까 부러울 게 없는 송두옥을 이제 시샘을 하면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두옥을 질투하는 무리들이 신임 삽다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간질을 한 것이었다. 뻔하죠. 뭐 인간 세상에서는 그 인간들이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항상 간직하고 있어서 참 최고로 말하면은 부처지만 최하로 말하면 짐승만도 못한 그런 것들이 인간 세상에 득식을 거리며 살고 있어요. 적지는 않은 것 같아. 조선왕조 발기는 대궐은 어찌되었던 나라 일이라면, 그러니까 대궐이야 말아먹던 엎어먹던 상관없고 요 아래 탐관오리 놈들이 이래라면 등을 대지 못해서 나라에 밑에 등을 댄다는 얘기는 줄 서는 거죠. 줄 서는 거. 권세 못해서 설고를 올리고, 여기서 설고는 뭐냐면 혓바닥으로 그냥 온갖 짓을 다 한다네. 북을 친다 혓바닥으로 입으로 날름날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었죠. 올리고 있는 탐관오리들은 이야말로 천재에 이르라 하여 백성만 이거는 뭐냐면 나라에서 원납금을 내라고 하니까 얼씨구나 조차 땡이로구나 그 세금을 거둘 구실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백성만 하는 사람이라도 있기만 하면 백석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주리를 틀어. 안 내? 네! 죽여버릴 거야. 이래가면서 주리를 틀어대니까 원납금을 강징케 하는지라. 강제로 징수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거로 이 호걸스러운 송두옥을, 호걸스럽다는 건 뭐죠? 영웅호걸이란 말이에요. 이 경호선사가 이렇게 클 수밖에 없는 것은 경호선사 아버지 두옥이가 영웅호걸이에요. 송두옥을 미워하던 패는 설분에 추가되었다요. 설분에 추라는 거 뭐죠? 철천지 원수가 됐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엽전 십만 냥을 직할에 바치도록 상고하고 송씨로 하여금 강제로 10만 냥 네가 다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냥 네가 다내 하니까 그거를 그 김태읍의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김태읍의 인간경으로 보면은 되는 대로 있는 대로 질딱질딱 다 팔아가지고 모은 게 이 10만 냥이라고 합니다. 다 한 입에 다 털어놓고 그 다음에 물레방앗간 하나를 남겨놔서 경호선사 아버지가 우라병으로 들어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 소설을 이렇게 제가 실감나게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이제 그 김태읍의 인간경호 평전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고
이렇게 구성을 한 거죠. 뭐냐, 조선왕조 말기는 대궐은 어찌 되었던가 이러면 등을 듣지 못해서 설구하고 있는 가들이 아까 했죠 금방. 못 넘겨줬어요. 이 소지주들의 동간으로 모든 일에 글러짐을 알게 된 송덕은 이제 송동이 눈치를 챘죠. 전석지기를 있는 대로 즉닥즉닥 헐값으로 팔아가지고 조져가지고 10만 냥을 만들어 바치고 나니까 딸랑 물레방앗간 하나. 전답은 물론이요 집까지 죄다 올라가고 남은 것은 집 한 채 끄트머리에 딸린 것으로 오직 물레방앗간 한 채밖에 남은 것이 없게 되었더라. 개털이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가. 이런 중에 이러고 보니 아무리 쾌활한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호걸이고 쾌한이었죠. 하더라도 이름을 듣는 송덕이었지만은 마음이 좋을 리가 어찌 있겠느냐. 그래서 머리 싸매고 들어놓게 된다 이런 얘기. 이런 죽일 놈들 많죠. 전지의 무전천지라고 하는 건 뭐야? 돈 한 푼 없는 하늘 아래 땅 아래 돈 한 푼 없는 거지가 됐어요. 누가? 에휴. 소영웅이라는 말과 같아서 아무리 씩씩한 쾌걸 남아인 송씨 두옥이었건만 어쩔 도리가 없었더라 이 말이야. 일조에 하루아침에 적신이 되어서 이 적신이 뭐죠? 하루아침에 적신이 되었어요. 요거는 홀랑 몸뚱아리 하나 있는 이게 빨간 고깃덩어리인가 우리가 저육단상 무의진인 이게 저육단상 무의진인이 바로 그거예요. 저육단상 무의진이라고 했더니 또 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빨간 몽뚱아리 안에 무의진이 서 있더라. 마저 틀려. 이 인간들 참. 여러분 저육단상 무의진이라는 말이 마저 틀려. 마저 틀려요. 임재의원이 우리가 영역호명 무형단자 적육단상 무의진인 이게 누구예요? 이게 부처지요. 어디에 있어? 몸뚱아리에 있다니까. 적육단상 위에 있다니까. 몸뚱아리를 떠난 부처가 있다? 없다지. 잡아와봐 어디 몸뚱아리 떠난 부처가 있나? 내가 부처라니까요. 그게 그 말이에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부처가 있나요? 없어요. 저놈이 아무리 깨달았다고 해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저건 부처가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건 나로부터 비롯된다 이 말이에요. 또 나라고 하니까 무슨 아주 그 이기주의의 극치로 내가 최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 이거와 가까운 건 뭐야?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바로 저육단상 무의진인이고 영역구명 무연단자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그걸 찾았어?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부처가 된다고 하나. 그거를 깨달아야 돼. 일단은 깨달아야 돼. 무슨 화두를 참고해가지고 깨달을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다는 것. 내가 부처다라는 것을 일단은 내가 인식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만약에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틀린 거죠. 뭐 지가 인정한다는 부처가 있겠습니까?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부처를 찾아 나서야죠. 그게 뭐 하는 거야? 그게 소 타는 거라니까. 시무 아시죠? 10단계 그걸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말이에요. 몸뚱아리만 딸랑 이거 적신 나왔잖아요. 일조의 적신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벌거숭이가 되어서 뭐만 남아? 몸뚱아리 하나 남았어. 써있나? 몽땅 빼앗기고 몸뚱아리만 딸랑 노지에 나앉게 되었으니 여러 식구를 거느릴 길이 망연자실이야? 망연자실이지 뭘. 그래서 이제는 오라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더라. 그래서 집안대대 천석거부 대장부인 송덕은 이 사건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빼앗기니 분하고 원통한 생각이 들어 가슴에 어리고 뼈에 사무쳐서 이 상황을 결국은 이겨내지 못했죠. 누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분해서. 에휴. 그만 심화병이 들어서 오래지 못하여 박씨 부인과 사남매를 남겨놓고 사남매?
동석이, 동욱이, 동이, 동숙이를 남겨놓고 멀구먼 황천의 길을 다시 오지 못할 길로 떠나고 말았더라. 이런 얘기죠. 갔어? 네, 이제 갔어요. 또 우리 위대한 송두욱이 갔어요. 이것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의 은혜를 생각하니 나서서 돕고 싶지만 도왔다가는 죽어? 도왔다가는 원님한테 잘못 보여서 그냥 끌려가서 곤장 맞고 또 장독 올라서 죽죠? 어느 누구 하나 그들의 형포를 숨어서 지켜볼 뿐 아무리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송두의 집안이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했더라. 이런 말이죠. 숨죽여서 안타까워할 뿐 아무도 그거를 제재하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송두 아버지는 생으로 날로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은 조선왕조의 극심한 세기말적인 현상. 세기말적, 나라가 망쳐들려고 하면은 그 세기말적 현상이 나타나죠. 일단은 민초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 부정부패가 극심하여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직전까지 외척들이 서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흥선대원군도 이미 그 세도 정치가 시작된 그 조씨, 풍양 조씨 이런 것들이 안동김씨 세도가 63년간이 계속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해서 썩어 터지게 되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누구예요? 고종황제를 앞세워 가지고 고종황제가 고종황제가 이름이 뭐였더라? 뭔 개소리?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안 나와. 내가 원하는 거 나오네. 이명복이 고종의 초명이 아예 이름이 이명복이었답니다. 초명은 이재황이, 임금이 된 으로는 이형이 이희. 근데 임금 되면 다들 두자로 쓰더라고요. 이산. 에? 어쨌든 이름은 원래는 이명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 나라를 이제 제명의를 갖다가 해놓고 뒤에서 이제 조종을 하는데 맘대로 안 되는 게 뭐예요? 서원이죠. 유생들. 그래서 서원 철폐를 가감하게 내리잖아요. 아주 유생들의 기세가. 그래서 적들까지 서원을 통해서 세력을 펼치며 세도 정치가 이어지며 매간매직 그 관리를 돈 주고 산다 이란 말이에요. 성행하는 등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고 왕권은 세도가에 눌려 약화되었기 때문에 왕권이 뭐시여 아주 조대비가 최고지. 풍양조씨, 안동김씨. 이에 흥선대원군은 세도가를 누르고 왕권을 강화시킬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서원을 철폐하게 되죠. 처음 믿게 만들게 이러고 싹 없애버려. 거기가 그 근거지가 되니까 경복군을 중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조선 말기에 나라의 운명이 풍잔동화 같은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대원군은 국권을 세우고 나라의 이상을 바로 세우고자 경복궁을 준수하게 되는데 그때 돈을 거둔 게 이제 이 원납금이죠. 이때의 비용으로 백성들에게 원납금이라는 이름을 세금을 강제로 가도한 세금을 내게 하였더라. 그러나 이번 신임 사또 원님의 농간으로 부당하게 송두옥은 그만 강제 증서를 당하고 화병으로 불행하게도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서 경화의 운명은 파란만장이 시작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이 원납금을 강진케 하는 사건을 당하면서 분하고 원통한 생각이 가슴에 어리고 뼈에 사무쳐서 그만 심화병이 들어서 사망하게 되었으니 전석고부 송씨 집안은 이렇게 됨에 따라 어린 우리의 동욱이의 운명도 풍전등화가 되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이 얘기예요.
사람의 운명은 그냥 이 파란하고 만장이야? 아이고 이게 다 뭐래요. 고해바다. 이 고해바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부처님은 잘 해놓으셨는지. 고해바다가 뭐래요? 그랬더니 진짜 고해바다야. 지금도 고해바다죠. 바깥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많이 고통들을 당하고 있더라고. 이때 이 원납금은 아리랑과 연결된 설이 있어요. 아리랑, 아이롱. 아이롱을 보세요. 아리랑이 아이롱이랍니다. 나 아자고 이거 귀 이자지요. 귀 이자가 롱은 귀가 먹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귀가 먹었어. 왜? 아이롱은 흥선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수할 때 백성들이 원납금 성화에 못 견뎌갖고 노래를 불러요. 단원 아이롱 눈이 멀었으면 좋겠다. 아니 귀가 멀었으면 좋겠다. 눈이 멀고 단원 내가 단원이 다만 내가 원하옵건대죠. 내가 다만 원하옵건대 아이롱 그 다음에 불문원 불문 듣지 못해. 내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눈이 어둡고 귀가 그냥 어두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야. 왜? 무슨 소리? 듣기가 싫어서 불문 듣기 싫다. 납성 불원 납성 그 원납금을 내라는 그 소리가 듣기도 싫어. 내가 듣기도 싫어.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만 원하옵건데 내 눈이 귀가 롱화가 되고 또 눈이 안 보인다. 안 보이게 해달라. 오직 하면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 내 귀나 눈이나 멀어라. 아이고 듣기 싫어라. 원납소리 듣기도 싫더라. 그래서 아이롱이 됐다가 나중에 아리랑이라고 됐다고는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전설 따라 삼천리. 아이롱이 아리랑이 됐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그거는 아닌데 그지?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분이잖아요. 너 가면 죽여버릴 거야 그거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대잖아. 눈병이 아니고 눈병 기병이 아니고 발병이야. 이거는 좀 뭔가 이게 어디에 써 있더라. 이게 내가 아니고 김태우 스님이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있어서 아이롱이 아리랑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어로 부르니 아리롱이 아리랑으로 와전되었다는 설이 있더라. 믿거나 말거나 전설 따라 삼천리 오냐. 그리고 근데 조금 약간의 의미는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아리랑은 뭐냐면 아이롱은 내 귀와 눈이 멀으라고 아리랑은 뭐냐 리자가 이게 이별할 리자잖아요. 이별할 리자. 이거 아녀자랑 부인랑이죠. 랑 낭자 하는 그 랑이란 말이요. 아리랑은 역시 흥선세원군 시절 경복궁 공사에 부역을 왔어. 끌려오잖아. 이것저것 이래가지고 그냥 강제로 부역을 시켜요. 와서 인부들이 그러고 보니 경복궁을 가도 별로 마음이 편치 않구나. 나는 경복궁이고 나발이고 그 궁궐을 안 가요. 언제 갔는지 기억조차 없고 뭐 한번 가본 적은 있지만 그 가면은 백성들의 원성소리와 그 궁녀들의 아우성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별로야. 그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 원래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항상 피비린내라는 역사와 누구를 죽이고 또 왕을 오르고 거기서 왕의 즉위식을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구질구질해. 가면은 그들의 아픔의 소리가 들려서 나는 싫어. 내가 몸으로 짜릿짜릿해서 안 가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아리랑도 그건가 봐요. 아리랑. 그러니까 뭐냐면 흥선대원군이 부역을 온 신부들이 부모가 처자가 있는 고향을 생각하면서 이별을 했다 이런 얘기죠. 부녀자 랑자니까. 그러니까 부인하고도 이별을 했고 어머니하고도 이별을 했고 자식들하고도 이별을 해가지고 여기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향을 생각하며 이 노래를 그랬을까 과연? 아리랑 슬프긴 해요 이 노래가.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 네.
그만은 이별하는 것 같은데 사내놈이 이 사내놈의 새끼가 그 여자를 저버리고 딴 데로 가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왜냐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팔이 똑 부러져라고 하니까 그게 아닐까 한데 어쨌든 아이롱이나 아리랑이나 전부 다 경복궁 시절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는 노래가 노래한 것이 발단해설이 있으나 어린 동욱에 붙인 송독도 있는 재산을 다 빼앗기고는 시름시름 앓던 아버지는 어머니의 지극한 간병도 어머니 밀양박씨도 컸답니다. 그냥 구척 장신은 아니고 어머니 밀양박씨는 육척 장신. 육척들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간병도 소용없이 세상을 뜨고 말았더라. 동욱의 나이 8살이었으니 아이고 슬퍼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 나이 8살 때에 이제 천의 고아가 된 거죠. 화병은 그 아리랑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잖아요. 발병 똑 부러져라. 또 아리랑이 또 세계적으로 또 그 가사가 좋아서 많이들 알려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걷다 대고 내가 그때 오징어 2 이 강의 처음 시작하는 날 오징어 2 봤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뭐였죠? 둥글게 그거 제가 했죠. 저도 머릿속에는 저는 교직생활 할 때 이걸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애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체육 시간 특히 가면은 빨리 안 모여 이것들이. 그럼 나는 이제 체육복 갈아입고 뛰어가면서 호로록 불어대면서 모이라 해가지고 이것만 해면 둥글게가 돌아가 지네끼리. 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 이러면서 촥촥촥촥 갖다 그런 신나는 노래를 오징어 게임 2에 갖다 써먹었다고 그냥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역시 사람의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비슷한가 봐요. 세계적으로 그게 제일이래잖아. 길거리 가다가도 링가링가만 나오면 돈답니다. 세계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적인 거죠. 그래서 아리랑도 그러한 그거를 유행성, 그러니까 중독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리랑도 그렇게 많이 부른다고 하더구만. 에휴, 그 속에는 슬픔이 숨어 있는데 사실은 화병은 울화병으로 울자를 한번 보세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글씨거든. 이 울자를 보면 여기가 지금 이게 뭐요? 나무목이요. 나무목이 빽빽하게 돼갖고 이렇게 복잡한 글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싫어. 울화병. 경화선사도 울화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울화병이 있었어. 그거를 털어내야 돼. 울화병을. 정말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면 노출인말로 분노와 같이 감정이 해소되지 못하여 하위반항으로 폭발하는 증상이 있는 병을 우리는 울화병이라고 말하고 심병이라고 말하죠. 심화병, 화병은 정신적인 요가 신체 증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으니 조금만 긴장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꿈을 자주 꾸고 귀를 자누며 귀에서 벌레는 소리가 들리거나.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니까 나 울화병 안 할래. 경화선사도 울화병은 아닌 것 같아. 경화선사 아버지만 하는 걸로, 송두옥이만. 경화선사가 이런 증상이 있었다는 얘기 한 번도 그 시에서 나와본 적도 없고 경화선사가 이럴 리가 없어요. 경화선사 아버지와 경화선사의 다른 점은 뭘까요? 물론 경화선사 아버지가 경화선사보다 우월하고 월등한 점이 있었겠지만 도 닦았다는 거. 도 닦은 게 최고라니까. 왜냐? 도 닦잖아요. 우리 여러분도 도 많이 닦고 있죠? 독 닦은 자들은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동요되지도 않아요. 나쁜 짓도 안 해요. 과거에 했던지 말던지 그건 과거에 꺼내지 말고. 그렇다고 불매인가랬어요? 불락인가랬어요? 불락인가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죠. 받아요. 깨달은 자도 받는다고. 그러니까 업이 없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틈이 나고 시간이 좀 남는다. 도 닦다가 멸업장제는 아시죠? 5만 원 늦게 사봐, 5만 원 늦게 사봐, 5만 원 늦게 사봐, 5만 원 늦게 사봐, 5만 원. 저는 이 말도 엄청 많이 해요. 5만 원 늦게 사, 달라붙지 말아라, 업장아, 무너져라, 5만 원 늦게 사봐. 5만 원 늦게 사봐! 업장에 달라붙지 말라고. 나 일해야 된다고. 업장! 그래서 이게 업장이 있으니까 그 업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말이지. 근데 경호선사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니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나 안 할래. 나 울화병 안 할래. 이런 증상은 저한테 없어요.
꿈 자주 꿔? 꿈 안 꿔. 꿈잠 한번 꿔봤으면 남들은 다 꿈 봤는데 나는 좀 왜 꿈을 안 꿔? 꿈 좀 꿨으면 좋겠다. 왜 나 그러죠? 잠이 깊이 안 들어? 오 마이 갓! 눈 딱 감으면 30초 안에 잠들어. 그냥. 근데 이게 제가 옛날에 한참 좀 젊은 시절이에요.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이 안 와. 아니? 그럼 이 잠이 안 와갖고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잠을 빨리 드는 법이 어떻게 해야 잠이 빨리 들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을 가장 빨리 들게 하는 방법. 그것도 방아차기야. 그거는 그냥 눈썹이 딱 내려오잖아요. 눈을 딱 감는 순간에 방아착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그 상태가 돼야 적어도 우리가 그 깨어있는 동안의 수행의 상태가 거기까지 가면 좋지만 그래도 잠자는 동안에는 그렇게 돼야 돼. 그래야지 내 몸이 편안해잖아요. 눈 감는 순간에 방아착. 이 모든 생각이 다 사라졌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그냥 이 상태로. 그래서 저는 들어놓으면 그냥 자요. 들어놓으면 자. 생각하고 옛날에는 또 젊은 시절 때 그러니까 그 20, 3세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만히 정신세계를 들여다보면 저는 책임감이 되게 강하고 뭐랄까 뭔 일을 하면은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하는 그게 또 자기 아집이고 자기 아상이에요. 그것도 아무렇게 살면은 어때? 뭐를 하겠다고 맨날 계획 세우고 날이면 날마다 계획을 세워. 내일은 가서 뭐시를 하고 뭐시를 너 잘났다. 아이고 잘났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계획이 계획이더라 이러네. 그건 늦게 깨달은 거죠. 무계획이 계획이야. 계획이 없음이 또한 계획이라는 거. 일 없음이 일이란 말이야. 무사유 성사잖아요. 일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일 있음이야. 그게 무사인이라 이런 말이죠. 경어선사 시에 그것이 있잖아요. 무사유 성사. 오 마이 갓. 예. 저는 경어선사 그 선시를 보기 전에 혼자 생각을 했죠. 원너무 계획을 100번 세봐 계획 없어. 그러다가 이제 그 계획을 막 1년 계획을 했다가 막 굉장했어요. 요란했죠. 왜냐면은 막 새해가 다가오잖아요. 아이고 새해를 저만 다가오나 아주 꼴값을 떨어요. 그래가지고 막 12월 막 며칠부터 이제 내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1월 달엔 뭐하고 2월 달엔 너 잘났다 아주 꼴값하고 자빠져 있네. 근데 그게 안 돼 잘.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게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고 나중에는 이제 나이 들어서는 무계획이 계획이다. 계획을 절대로 세우지 마라. 다만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가 아니라 오늘의 할 일을 지금 즉시로 미루지 말라는 명언을 제가 스스로 알게 돼서 저는 애들한테도 그래요. 오늘의 할 일을 지금 즉시 미루지 말라고. 내일 보자는 놈은 안 무섭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계획을 아주 단순하게 아주 진짜 단순하게 해요. 아침에 눈 딱 뜨면 오늘 끝! 더 이상 하면 안 돼. 더 이상 하면 의미 없어. 그래서 그것을 이룰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운 거를 내가 성취할 수 있게끔. 그것도 또 별것도 아니야. 그것도 해보면 지가 혼자 만들어 오는 지 사슬일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더 좋아하게 된 건 뭐야? 본래 무일물 하처야지네. 오냐? 본래 무일물 하처야지네라는 그 어마어마한 글귀가 있는데 얻으려고 계획은 세워. 일물이라는데 오마이갓. 근데 거기를 또 깨트리는 게 있죠? 본래 무일물 하처야지네 했는데 그게 또 깨트리는 자가 또 나타나. 설사 일물이라 해도 옳지 않습니다. 남악 해양 최고야. 남악. 그거 듣는 순간에 또 얼굴이 부끄러워지죠. 그래요. 설사 일물이라 해도 옳지 않대잖아요. 그러한 엄청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가면서 이 깨닫게 되는 이거는 우리가 이 성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창한 계획 세워봐야 소용이 없고 그래봐야 또 뭐 돼요. 그러니까 하루 계획도 많이 세우지 마. 간단 베스로. 그리고 아까 말했죠. 눈 감으면 바로 방아착이야. 오늘 주고지 내일 주고도 뭐고 끝. 일어나면 계획 몇 개 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마저도 또 항상 머릿속에는 본래 무일물 하처야지네. 어때 띠끌이 묻어. 그러다가 그거보다 더 센 거 뭐
그래서 남학해양은 육조 해능을 이겼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물건이 왔는고? 일물이 왔댔죠. 어떤 물건 같은 소리 하네. 그게 물건이요? 설사 일물이라 해도 옳지 않습니다. 끝. 이렇게 된 게 우리가 이 선을 찾아가는 그 속에서 느끼는 미묘지요. 묘미죠, 묘미.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조금만 긴장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작은 벌, 이거 아니야, 이거 경어 아니야. 물론 나도 아니야. 이 정도는 아니지. 요것 따위들은 지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우라병은 아닌 것으로 땅땅땅. 됐나? 자, 그래서 뭐더라. 이렇게 송두옥의 병명은 이름도 모른 채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머리가 아프다거나 어지럽거나 몸이 필요하고 얼굴이 일식으로 화끈거리고 때로는 몸에 한기를 이런 거 없어. 식은땀 안 흘려. 과로한게 가능하나 이러한 증상에도 이거는 이제 송두옥이가 앓았던 병이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우라병이죠. 우라병이야? 이러한 증상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서 송두옥은 우라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화병의 증상은 가슴이 답답하고 열감, 치밀어 오른 목이나 명침 드는 덩어리가 느껴지고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자주 느껴 사소한 일에도 화를 벌컥벌컥 내거나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 그렇겠지요. 왜냐면은 뭐 송두옥은 경화선사처럼 그 불교와 인연이 많아가지고 무슨 돕다는 도인으로 간 것도 아니고 천석겁으로 아주 그 유명한 이름으로 살다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뺏기고 나니까 그 분함이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손도은 뭘로 죽었더라? 우라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더라.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